이게 아마 이제 그 큰 운용사들은 어느 정도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을 거고요. 근데 이제 네. 한국에 지금 운용사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2015년 이후에 이제 자본 시장이 완화되면서 이제 자본금 기준도 낮아지고 인원 네. 기준도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100개 이상 운용사 생겼는데, 네. 그러니까 작은 운용사들은 지금 당장 이렇게 이제 자산을 편입해서 네. 펀드 만들거나 리츠 만드는 게 혈안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사실은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기준을 높게 잡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부동산 부분에서 에너지 절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낙후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인식의 전환 이런 것들은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주요 연기금 기관 큰 손들 그렇죠. 이런 자금이 혁신적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은 환경 규제가 되게 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빌딩 보면은 대부분이 그 건자재 이런 거에서도 돈을 좀 덜 써요. 맞아요. 예, 되게 싼 거 쓰고 네. 대신 유틸리티 비용 막 나가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게 네. 우리나라의 전기료가 싸서 그래요. 예, 그래서 애초부터가 네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되게 싼 전기요금 네. 때문에 환경을 생각하는 건자재에 대해서도 인식이 좀 미비했고 그래서 이런 빌딩을 지을 때에도 큰 투자를 안 하려고 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전기세가 되게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에너지 절감률이 예를 들면 로이율이라고 아시나요? 네. 뭐예요, 그게? 로이율이라고 로우 미션 그러니까 이 네. 열을 이렇게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 되게 싼 유리들은 다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막 에어컨 빵빵 틀어야 네네. 되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중창, 삼중창 이런 식으로 해서 덜 투과시키게 하고 그리고 그 밖에서 들어오는 열을 좀 덜 들어오게 하면은 당연히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로이율이도 이중이냐 삼중이냐 이거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유럽의 대부분의 건물은 지금 2011년 그 이전에 대부분은 다 로이율을 씁니다. 그러니까 침투율이 80%예요. 그렇죠. 근데 한국은 당시에 제가 봤을 때 20% 미만이었어요. 굉장히 낮은 수준. 그래서 이제서야 신축 빌딩들은 그런 거를 이제 쓰기 시작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낮은 인식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ESG 중에서 E가 가야 할 길이 상당히 먼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투자비는 많이 들겠지만 그런 네거티브 스크리닝 같은 걸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기관 자금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맞물려 있는 사항들 잘 활용하면 그 전기를 이제 그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동안 이제 부동산 운용업계에서 오피스 빌딩 투자할 때 보면 네. 이제 그 펀드나 리츠가 들고 있는 선언을 안 했거든요. 네. 개발 물건이든 실물이든. 왜냐하면 관리가 잘 안 되고 개발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어떤 저렴한 자재 네. 이런 걸로 이제 좀 약간 날림으로 많이 지었잖아요. 그렇죠. 에너지 효율 떨어지고 네. 그래서 어떤 환경적으로 보면 안 좋은 빌딩이 많을 수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기관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은 이제 점점 더 이제 좋은 투자를 하기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어떤 그 5년 단위로 뭐 3년 내에 샀다가 파는 이런 게 아니라 네. 장기적으로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우량한 네, 네. 자산을 투자하는 게 더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또 장기적으로 투자하다 보면 네. 초기 어떤 그 에너지 효율을, 그러니까 에너지 이제 좀 그 환경적으로 좋은 건물 짓기 위해 드는 비용 들지만 장기적으로 네. 해서 좋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좀 이렇게 좀 잘 조합해서 네. 맞물리면 이제 좀 좋은 방향으로 이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뭐 상장 리츠 같은 경우는 자산을 오래 가져가니까 네네. 예, 매각보다는 이 그렇죠. 가치를 계속 애드 시키는 거를 훨씬 더 그렇죠. 중시하니까 초기부터 좀 대규모 투자를 하더라도 예, 궁극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쪽으로 갈 수 그렇죠.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약간 그런 상황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작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작년 올해 초군요. 올해 초에 이제 그 정치권에서 네. 이제 기관들 네. 사업용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있는 거 심지어 팔아라 그랬죠. 당장. 네. 약간 이거는 너무 급진적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근데 어찌 보면 부동산 운용업계도 이제 그걸 어떻게 풀까 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 실은 이제 정부가 그런 얘기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린 뉴딜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실은 지금 이제 그 당장 사업용 부동산을 파는 게 오히려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린 뉴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부동산 그 운용업계나 어떤 네. 기관들이 투자했던 물건들을 네. 자산들을 네.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은 그런 예. 방향으로 좀 정책의 논의를 네. 옮겨가면 어떨까 이 생각도 들어요. 네, 뭐 예민한 얘기이지만 너무 이게 어찌 보면 정부도 그린 뉴딜이라고 하고 오히려 네. 정책적인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돈들을 많이 쌓아뒀을 텐데 네. 실은 선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케이스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입장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차라리 어찌 보면 네. 좀 더 이제 운용업계나 이런 기관들 선제적으로 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린 뉴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네. 이제 개선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면 네. 오히려 역으로 제안을 하면 어떨까 이 생각도 들거든요. 네, 네, 그렇죠. 뭐 이분법적으로 부동산 아니면 그린 네. 이렇게 하기보다는 네. 이 그린 뉴딜을 현실화할 수 있는 거로 부동산 투자를 좀 선진화시킨다든지 이제 그런 갑자기 신중해지셨어요. 네. 그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민감한가요? 물론 앞니 민감하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고 네. 이제 너무 이제 양극단에서 이제 주장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네. 약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리츠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은 이제 글로벌리하게 보면 리츠 쪽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정말 많이 일어나고 본다는 생각하는 게 네. 일본도 작년에 보면 이제 니케이 ESG 지수인가 이걸 발표했었잖아요. 네, 사실은. 네. 이런 식으로 노력이 되게 적극적인데 네. 어떤 점을 좀 이렇게 글로벌하게 보면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리츠 쪽 관련해서? 그러니까 최근에 자금 시장, 아까 자본 시장에서의 특징이 뭐 이제 큰 기관들, 큰 연기금들이 아웃소싱을 주잖아요. 그럴 그쵸. 때에 이제 네. 컨셉을 줘서 투자를 하게 합니다. 네, 명목을 주고 그냥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면은 뭐 성장주를 사라 음. 이런 컨셉으로 아웃소싱 해주기도 하는데 최근에 네. 가장 많이 나오는 건 ESG예요. 음. 네,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든 간에 다. 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이 되게 빨라지는 이유도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에서 ESG에 대한 그게 아니면은 투자 대상으로 꼽히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혹은 네. 배제가 네, 되고 네, 네. 혹은 대출이 어려워지고 심지어 네네. 예를 들어 그린본드다 이거 음. 발행한 거를 되게 기업들이나 아니면 리츠들이 자랑하는 이유는 일단 조달금리가 되게 싸고 그렇죠. 이게 간접적으로는 대외 신인도 제고에 너무 음. 큽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ESG 기업이라는 걸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부동산에서도 ESG라는 거에 충족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점차 배제가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네. 작년 성과를 보면은요. 일본이든 유럽이든 싱가포르이든 네네. 그 ESG 리더스 지수라고 하는 그 지수가 다른 모든 벤치마크를 다 상회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리츠도 모두 포함이 되는데 특히 유의미한 건 저희는 싱가포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이 전체 주식 시장에서 리츠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ESG 리더스 지수에 편입된 기업 중에서 리츠가 유독 많아요. 여기는 그냥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건 다 리드 등급 받아라 지금 이러잖아요. 그렇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그리고 상장 리츠이니까 그들도 ESG 기업처럼 다른 기업처럼 다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정말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이제 자신들의 리포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ESG를 충족을 하고 있고 우리가 실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들의 성과가 지금 가장 좋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기업들도 ESG가 뭐지 하는 그런 분위기는 좀 있어요. 예, 어떻게 기준을 만들고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지. 근데 부동산도 이제 좀 많이 늦었지만 우리나라의 다른 기업하고 동일한 출발 선상에서 반드시 이제 따라가야 하는 트렌드죠. 네, 사실 어찌 보면 아까 전에 저희가 외국계 기업들 이미 한국에서 자기 오피스 구할 때도 그런 걸 되게 높게 본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중요하게 평가한다 했는데 네. 한국도 최근에 SK 같은 이런 기업들 보면 사회적 가치, 사회적 기업 이런 사회적 기업은 아니죠. 사회적 가치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조만간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예. 우리 약간 좀 하다못해 계열사 작은 사업 구할 때도 이런 네. 환경적인 어떤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네, 그렇죠. 예. 여태까지는 거버넌스, 뭐 고용 이런 거에 신경을 썼다면은 그렇죠.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우려를 하는 거는 제일 많이 전기를 먹는 그런 부동산 종류들 네네. 여기에 대해서 대비가 훨씬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평균적으로 쓰는 에너지 사용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호텔은 더 많이 쓰고, 그렇죠. 네, 쉬지 않고 뭐 음. 이제 전기를 돌려야 되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는 우리나라는 없지만 헬스케어. 여기도 이제 집단 이제 숙박시설과 같은 유형으로 이제 꾸며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오피스입니다. 아, 그렇죠. 네, 오피스도 상당히 많은 전력이나 이제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보니까 이 세 개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드시 어떻게 전력 사용량을 줄이고 혹은 이제 그냥 이렇게 우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원래가 그렇게 많이 배출을 하는데 어쩌란 말이냐. 그럴 수가 있는데
이제 넷 제로라고 하는 게 그렇죠. 여기서는 배출을 하더라도 네. 또 다른 방식으로 내가 사회적 기여를 하든 아니면 재생에너지 투자를 하든 여기에서는 플러스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재생에너지 네. 다른 투자를 통해서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상쇄를 시키는 노력으로서 넷제로를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애초에 많이 배출하긴 하지만 얼마나 그거를 매니지먼트 하는지 개선하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고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거를 계량화를 시키고 네. 내가 비록 이렇게 배출을 하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또 생산을 하고 있다. 예, 친환경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공시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2025년 혹은 2030년을 다 설정을 해뒀어요. 예, 자신들의 그 타겟을 달성하는 해로서. 네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을 해도 되게 예, 이제 바쁜 거죠. 네. 아니 사실 그 생각 해봤어요. 이제 요즘에 이제 테슬라가 많이 주목을 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테슬라가 주목을 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가도 많이 올랐죠. 사실은 전기차라든지 어떤 네. 화성 개발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그 지구의 미래, 아니면 인류의 미래를 고민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최근에 앨런 머스크가 또 재미난 얘기 또 하나 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 뭐 기업이나 대학생들한테 큰 어떤 자금을 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앨런 머스크도 뭐 이제 과거도 있고 뭐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네. 결국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네. 우리 인류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많이 주목을 받는 생각하는데 네. 그걸 보면 아직은 우리가 이 ESG를 부동산 업계 특히나 좀 먼 얘기로 보는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실은 꼭 해야 될 그런 이제 꼭 신경을 써야 될 네. 그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 부동산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사모펀드로 운용이 되거나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흐름을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미국의 이제 상장 리츠들은 공시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그래서 하죠. 보시면은 나레이츠에서 조사를 하면은 전체 그 200여 개가 넘는 미국 리츠 중에서 이미 51% 이상이 탄소 배출량, 그렇죠. 예, 물 사용량 이런 거 다 공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사실은 이제 시가총액이 큰 리츠일수록 그런 네. 공시를 더 잘 정확하게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2025년에는 100%다 이제 공시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업계에서도 좀 논란이 많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용량에 대해서 공시를 하고는 있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뭐 그린빌딩에 대한 인증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뭐 미국에도 있고 맞아요. 영국도 있고 우리가 제일 오래됐다고도 하고 일본 캐스비라고 또 있고 네. 한국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이거- 있어요? 네. 그 약간 좀 신뢰도 있나요? 이제 리드를 받는 게 좋죠. 그래서 네. 네, 그런 이제 어느 공신력 있는 그런 인증 시스템을 좀 통합을 하자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제 그렇죠. 그런 노력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평가 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네.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또 정치적인 거라. 아 그래요? 네, 큰일 나요. 편집 안 할 건데요. 그러니까 아까 데이터 센터 리츠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키닉스나 디지털 리얼티 말고 여기는 워낙 큰 회사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네. 이제 싱가포르에도 뭐 캐펠 같은 데이터 센터 리츠들 있잖아요. 네네. 여기도 그런 어떤 그 ESG 관련 노력을 많이 하나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럽에 들어간다면은 익스포저가 100% 맞춰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아시아는 좀 느리긴 하는데 90% 이상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부동산이라는 게 저 주식시장에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조금 그 시장 트렌드 혹은 주주, 네. 투자자에 네. 대해서 많이 간과를 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맞아요. 이게 네. 사실은 이제 연구원님이 작년 12월 달 리포트를 내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뭐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ESG도 사실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이제 부동산 업계 어찌 보면 뭐 보수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네. 기존의 간행을 잘 안 바꾸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네. 약간 좀 좁게 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위주로 사모 위주로 많이 했던 시장이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런 근데 지금 최근의 변화들은 이제 개인들의 힘 되게 커졌고 그리고 굳이 그런 수익성뿐만이 아니고 이제 정치적이나 아니면 이제 사회적인 가치 이걸 되게 중시하는 분위기가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화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런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옛날처럼 그냥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면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이제 네. 우리 모두가 네. 인류가 좀 오래
행복하게 존속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를 훨씬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이제 그렇다면은 사회적인 트렌드에 좀 귀 기울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첫 번째 가야 하는 길은 정확한 데이터 많이 수집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시를 하는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저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네.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동안 이제 부동산 운용사들의 고객들이 주로 LP들 기관 투자자들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의 클라이언트를 이제 LP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일을 네. 해왔었을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요즘에 이제 거기서 좀 나아간 이제 좀 더 고민을 하는 운용사나 업계분들은 네. 이제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이 어떤 이제 그 자산의 임차에 있는 테넌트들, 뭐 콘텐츠가 될 수 있고 테넌트가 될 수 있는 이분들도 이제 자기들 클라이언트라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결국 이제 그들이 잘해야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이제 수익원을 재원해서 배당을 주든지 할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동안은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 어찌 보면 부동산이라는 게 어찌 보면 약간 네거티브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늘 그랬죠. 그렇죠. 부동산으로 돈을 벌면 네. 돈을 벌어도 항상 이게 뭔가 욕을 먹는 그렇죠.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네. 어찌 보면 이제 그게 뭐 선입견도 있지만 네. 그동안 있던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뭐 효용 측면에서 네. 그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일 수도 있는 네,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트렌드를 받아들이고 뭔가 선하게 하면은 그냥 우리 운용사에서는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예를 그쵸. 들면 ESG를 실천하는 유일한 뭐 빌딩이 이겁니다. 이렇게 뭔가 시그니처처럼 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자산이 다 그거를 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맞아요. 네,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네. 되는 건데 저도 되게 당황스러운 거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게 너무 거세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런 사회적인 요구가 너무나 빨라졌고 그게 감염병 때문에 기폭제가 된 것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하나의 성장 산업으로 환경 산업이 많이 떠오르고는 있는데 이거를 부동산에서 좀 본격적으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까 고객 얘기하다 이제 약간 중간에 보면 이제 LP도 있고 네. 테넌트도 있는데 사실은 또 나아가면 그 자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고객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또 개인들이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 요구하는 가치에 대한 수준이나 어떤 네. 그 가치에 대한 기준이 되게 높아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부동산을 기반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운용사 입장에 신경을 당연히 써야 되는 것 네, 같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자금의 주체가 개인의 힘이 되게 커지고 있다는 게 그렇죠. 사실 우리가 반드시 감안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LP들의 돈이 그냥 그 기관에서 오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또 개인이고. 맞아요. 근데 그런 개인들의 자금을 쏘면서 그 개인들이 또 굉장히 ESG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 맞아요. 예, 이게 상당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 그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평판이라는 게 네. 제가 지금 오늘 2월 15일인데요. 설날 직후잖아요. 네. 이제 설날 때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그 이제 배구 때문에 네. 배구 그 폭력 시끄러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태가 확산되는 과정을 보니까 제가 뭘 생각했냐면 네. 과거에는 사실은 이제 어떤 그 뭔가 이제 부정적인 이슈나 있을 때 네. 그 회사나 뭐 운용사들이 네. 실은 몇몇 이제 전통적인 매체만 컨트롤하면 됐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이제 부동산 운용사들이 운용하는 자산들은 네. 이제 수많은 개인들이 이용하는 자산들이고 네. 그 자산들의 평판들을 이제 그들이 내리고 그들이 유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네. 것들을 많이 신경을 안 쓰면 그게 언젠가는 이제 뭐 부지불식간에 부메랑이 네. 되어서 이제 네. 날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했지만 사실 이제 그러한 노력들이 많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ESR 네. 캔달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는 네. 11개 자산에서 무려 2개나 그 비싼 리드 등급을 또 받았고 아 그래요? 네. 물산데요. 그리고 네. 순차적으로 나머지 자산들도 계속적으로 받아가겠다. 거기는 약간 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ESR 캔달스퀘어 리츠가 사실은 상장 이후에 더 주목을 받는 느낌인데 뭐 네. 오늘 보니까 주가도 6천을 넘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보니까 이게 확실히 이게 약간 이런 평가를 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 CPPIB가 있잖아요. 뒤에. 네. 그러니까 여기 캐나다 연기금인데 사실은 글로벌하게 네. 많은 어떤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 상장 리츠에 대한 경험도 많을 테고 그래서 저 상장하면서도 그런 부분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공시라든지 어떤 그 높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공모 시장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LP들이 이제 워낙 투자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개발할 당시부터 네. 이제 그런 요건들을 당연히 충족시키려고 노력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투자자들도 지금 그런 현명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앞으로 요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ESG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냥 운용업계 아쉬운 점도 다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아직 별로 안 했는데 말 안 했죠. 네. 전형적인 부동산 쪽하고 음. 그리고 저는 이제 주식과 부동산의 약간 중간 그 역할을 이제 둘 다 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너무 그 미래 가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간과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미래가치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뭐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배당 수익률 이런 걸 집착을 한다든지. 네, 그래서 아니 향후에 얼마나 성장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ES를 지켰다. 그럼 지금은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요. 그래서 그렇죠. 배당 수익률이 한 2%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3년 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뽑아요. 투자 비용을.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브룩필드가 얘기를 하기를 우리가 인도의 호텔에 뭘 투자를 했는데 이거를 갈았더니 시스템을 바꿨더니 3년 만에 다 뽑았고 네. 5년 뒤에는 플러스 얼마가 났고 이런 거 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긴 시기율로 본다면은 사실 주주에게 더 큰 이익을 갖다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 이제 운용사 분들께서는 단기 배당 수익률이 좀 빠진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제가 이 녹화하기 직전에 네. 이제 기관 투자자 잠깐 만나고 왔는데 그 네. 얘기를 했어요. 맥커리 인프라 얘기를 잠깐 했어요. 네. 그래서 맥커리 인프라의 어떤 그 운용 역량이라든지 그런 어떤 좋은 모습의 어떤 그동안 보여준 성과에 대한 얘기를 얘기를 나누고 왔는데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맥커리 인프라는 어떻게 이렇게 잘 할까 이런 얘기가 초점이었는데 보면 사실은 지금 당장의 어떤 그 배당 수익 이걸 신경 쓰는 쪽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걸 끌고 가는 고민하는 그런 어떤 매니지먼트 팀도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 기관조차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관 투자자조차도 그런 거를 조직적으로 갖추고 있는 곳이 많지 않다 이거예요. 네. 어찌 보면 또 그 기관들의 영향을 받는 곳이 운용사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이 전반적으로 그 부분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이제 맥커리를 평가할 때 국내에서는 뭐 네. 이렇게 되게 좀 어찌 보면 또 나쁘게도 평가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실은 그 운용 역량에 대해서는 수십 년간 검증이 됐고 네. 그 역량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 좀 본질적인 문제를 네.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그래서 굳이 지금 배당 수익률이 뭐 50bp 빠진다. 예를 들어서 네. 뭐 엄청나다.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미래에 가야 하는 길이고 우리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투자자에게 어떠한 캐피탈 게인을 궁극적으로 안겨줄 수 있는지 설명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죠. 예, 단기의 투자 비용을 그 개인들이나 기관들이 되게 아까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뭘 투자해서 배당이 일시적으로 뭘 빠졌다 이래서 판다면은 그거는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미래의 시장에서 원하는 가치랑 맞지 않았다든가, 네, 우리가 원하지 않는 투자를 했다든가, 혹은 그 방향이 맞지 않았다, 너무나 왜곡이 되었다. 이랬을 때의 주가가 빠지고 그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투자할 의욕이 사라지는 것이지 사실 단기적으로 너무 그러지 않았으면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게 그 부동산 운용 회사들이 커가는 방식을 보면 어떤 네. 새로운 투자 자산을 늘린다든지, 아니 투자 섹터를 이제 새로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새로운 형태의 어떤 다른 분야의 사업에 진출한다든지 네. 이런 식의 또 고민을 많이 하는데 네. 그런 고민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자기가 지금 기존에 하던 일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네. 얼마나 더 깊게 들어가서 네. 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밸류를 그렇죠. 높일 수 있을지 그 고민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설명만 잘해주면 된다. 그렇죠. 네.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그런 목적인 거죠. 사실 그럼요. 이 ESG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네. 근데 저도 피부로 그러니까 체감을 하는 게 연구원님은 이제 그렇게 뭐 해외 사례를 보면서 이제 많이 느껴졌겠지만, 저도 작년에 이제 잠깐 국제부 있으면서 이제 네. 해외 어떤 뉴스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게 뭐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 이게 네. 실제로 갈수록 이게 큰 흐름이 되어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또 어찌 보면 지금 이제 이 업계가 또 많은 점에서 공격을 받는 점도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이거 ESG랑 엮어가지고 네. 연결해서 좀 풀면은 네. 좀 슬기롭게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네. 이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네,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결론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네. 그런 시장이 원하는 가치에 귀를 기울이자. 지금 사실 옛날처럼 뭐 건물이 부족해서 맞아요. 수요가 막 공급을 초과하고 이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급은 많은데 내가 원하는 건물이냐 아니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수익률 상향은 가능성이 낮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수익률 배당이 빠지기 때문에 투자가 어렵다든지 그러면 평생 배당 수익률 6% 7%를 할지라도 리치 같은 경우 주가는 5,000원을 못 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긴 네. 한데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수년간 어떤 이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예. 수요자 우위의 시장으로 전환되는 단계고요. 네. 그러면 이게 그냥 해볼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네. 그런 과제들이 될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음. 1년 뒤, 2년 뒤에는 네. 우리나라의 부동산 이 대체 투자 업계가 훨씬 더 선도적으로 ESG를 받아들이고,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해외 투자자들이 되게 많이 투자하는 되게 투명한 시장이잖아요. 네, 뭐 중국이나 아니면 성장의 제한력이 일본보다도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인식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를 되게 빠르게 의외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받아들일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당연히 이제 그냥 ESG 글로벌 사례 이런 걸 많이 소개하면서 이 네. 업계 분들이 좀 이렇게 시사점을 얻거나 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소개하려고 하는데 네. 업계 분들 고민이 많더라고요. 이게 뭐 중요하실 것 같은데 이걸 네. 어떤 식으로 자기들이 이제 이 이슈를 이끌어가고 네. 좀 이제 제시할 수 있을지 네. 이런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원님도 앞으로 아마 그 보고서 통해서 네. ESG를 좀 자주 다뤄주시면서 이제 해외나 이런 것들 어찌 보면 그 케이스를 다뤄주는 게 그냥 이런 게 있어요가 아니라 네. 우리도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예. 자료를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접목할 수 있는 사례를 많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